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롬이에요. 코끝 성형을 계획하는 데 있어 비중격 연골과 귀연골의 가장 큰 차이는 겉으로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보다 귀가 작은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귀는 외부로 보이기 때문에 연골의 모양을 쉽게 가늠할 수 있어요. 외관상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20mm 이상의 지지대를 얻어낼 수 있죠. 본인이 가진 구조 이상으로 과장된 높이를 원하는 것만 아니라면 대부분 해결 가능한 크기예요. 반면 비중격 연골은 안쪽에 꽁꽁 숨겨진 구조이기 때문에 겉에서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비중격 연골이 콧등과 코끝을 받치는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을에 길고 큰 코를 가졌다면 비중격 연골도 크고, 짧고 작은 코를 가졌다면 비중격 연골도 작을 것이라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런 부분은 있어요. 짧은 코는 기본적으로 연골을 확장해주고 피부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수술해야 하기 때문에 연골이 많이 필요하고, 긴 코는 연골 방향을 바꿔주고 피부를 이완시키는 방향으로 수술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골이 덜 필요해요. 그래서 같은 크기의 비중격 연골을 가졌다 하더라도 짧은 코 교정에서는 추가적인 연골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이런 오해는 성형외과 의사들도 곧잘 하는 듯해요. 짧고 작은 코 때문에 상담을 오신 분들의 CT를 찍어봤는데 의외로 큰 비중격 연골을 갖고 계신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비중격 연골만을 이용해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상담받았던 병원들에서 대부분 늑연골을 추천받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길고 큰 코를 가진 분 중 비중격 연골이 충분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는데 CT를 찍어보면 의외로 작아서 보형물 없이 귀연골로 수술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비중격 연골은 귀연골하고는 달라요. CT를 찍어보기 전에는 사이즈와 모양을 전혀 알 방법이 없어요. 비중격 연골이 코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코가 길수록 비중격 연골이 클 거라는 생각은 매우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둥 부분이 뼈로 이루어진 부분과 연골로 이루어진 부분으로 나누어지거든요. 뼈와 연골을 포함한 전체 크기는 코가 짧은 사람에 비해 긴 사람이 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문제는 전체 크기 중에서 연골의 비율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이에요. 전체가 60mm지만 그 중에 20mm만 연골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전체가 50mm여도 연골부가 30mm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영상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조드렸던 것처럼 코 성형 전에는 반드시 CT를 찍어봐야만 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애초부터 귀연골이나 늑연골을 사용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굳이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물론 그 생각이 아주 확고하다면 굳이 비중격 연골의 모양을 확인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은 없어요. 그러나 닥터로미는 코끝 성형에서 비중격 연골을 첫 번째 옵션으로 생각하거든요. 귀연골이나 늑연골에 비해 비중격 연골만이 갖는 장점은 세 가지가 있어요. 반면 단점은 사이즈가 불충분할 수도 있다는 점, 단 하나라 생각해요. 세 가지 장점 중 첫 번째는 추가적인 흉터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귀연골이든 늑연골이든 겉으로 보이는 흉터를 최소화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코 이외의 곳에 추가적인 흉터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비중격 연골은 기본 코끝 성형을 위한 흉터 이외에 추가적인 흉터를 만들지 않아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 생각해요. 두 번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더러 나는 흉터 좀 남기더라도 최선의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비중격 연골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재료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저도 코끝이 못생겼는데요. 코끝을 잡고 이렇게 위로 올려보세요. 엄지손가락에 닿는 단단한 기둥이 느껴질 거예요. 그게 비중격 연골이에요. 코끝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미용적 문제는 애초에 본인이 가진 비중격 연골의 크기나 모양이 기둥으로서 충분한 힘과 면적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생긴 문제예요.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설탕이 부족할 때 가장 좋은 재료는 설탕이고 소금이 부족할 때 가장 좋은 재료는 소금이에요. 설탕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사카린을 넣는다면 단맛을 보충할 수는 있지만 원래 계획했던 맛과는 다른 느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비중격 연골을 보강하고 확장하는데
가장 좋은 재료는 당연히 비중격 연골이에요. 코끝이 말랑말랑하니까 비중격 연골보다 귀연골이 좋은 재료가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말랑한 것은 콧날개 연골이고요. 비중격 연골은 수평 방향으로는 탄력적이면서 수직 방향으로는 단단한 지지 구조를 만들어줘요. 세 번째는 이미 얘기했는데요.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수평 방향으로는 탄력적이지만 수직 방향으로는 단단한 지지 구조를 만든다는 점이죠. 반면 귀연골은 수평과 수직 방향 모두에서 탄력적이고 늑연골은 수평, 수직 모두에서 단단해요. 코끝 성형은 코끝의 길이를 늘리거나 높이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는 지지력이 좋아해요. 동시에 코끝은 얼굴에서 가장 돌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위예요. 수평 방향으로의 탄성은 충격으로부터 연골의 골절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비중격 연골은 코끝 성형에 있어서 귀연골이나 늑연골에 비해 장점이 많은 재료예요. 단 하나의 단점은 크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죠.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코의 형태만으로 비중격 연골의 크기를 유추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CT 촬영을 통해 비중격 연골의 크기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상 닥터룸이었습니다.